TV쇼 진품 명품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은 바로 이 책입니다. 예. 자, 유물 선생님. 한눈에 봐도 대표로 정말 예. 오래돼 보인 책이네요. 참 오래돼 보인 책처럼 보이는데 네. 대표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동보시 세덕 10장. 예. 동복 옷이면은 동복 옷이 네. 본관 같은 옷이네요. 오지호 씨가 동복 옷이 저는 아니? 해주 옷이에요. 해주 옷이시고. 네, 근데 같은 옷이니까 아무튼 기분이 좋네요. 까마귀 옷은 아니네요. 그래도. 지금 뭐 동복 세덕 옷이 10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족보를 또 이렇게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동복 옷이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에 10가지 덕을 없는 10가지의 그림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런 세덕 세덕. 잘 네. 모르겠어요. 세상의 덕. 세상의 덕. 세상의 덕? 네. 그래요. 그럼 의뢰인 모셔보도록 좋은 의미가 하죠.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의뢰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아니, 거 가져오셨네. 아까 아, 그러면 성 씨가 그러면은- 옷이 되십니까? 저희가 앞에서 본 그 묵제공에 대한 내용 역시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까? 예, 묵제공 지그르 14대 주인 묵제공께서도 형제분이 여기 다 그 내용이 그분뿐만 실려 아니라 있습니다. 그 선조도 선조. 있고 다 그렇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책 겉표지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세월의 때가 묻은. 네.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보죠. 저희가 네. 묵제공의 보여주십시오. 초상을 봤으니까 묵제공에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네. 글이 있고 왼편에는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는 그림도 너무 아마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을 왼편에 그림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네. 아닐까. 승선 피병? 피병, 피병. 승선. 이게 참 의미가 있네요. 예, 배를 배동선 타다. 피병이라. 배를 타고 세월은 배를 탄 듯한 거나 같으니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가거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흐르는 강물에 강물에. 네. 내 몸을 맡겼으니 그게 더 낫네요. 이 부질없는 세상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수의 뭐 시가 바로 시죠.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예. 빨리 궁금하니까. 김용복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 네. 모시죠. 김영복 의원님 좀 나와주십시오. 네. 어차피 나올 걸 미리 나와 계시지. 지금 여기 그 수상하러 나온 분이 오백령 하시는 분인데 이 이제 오씨 동복 오씨 집안들이 그 하여간 그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저리에 광해조, 인조, 현조 그때까지 대단한 집안이었거든요. 이제 그 묵제공이 이제 속과는 급제를 했고 대과를 해야 벼슬을 하는데 대과하기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피난강. 부진하우가처럼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외병을 피한 거예요. 피난강. 도적이 이제 이분을 이제 그 아버지를 찌르려고 하니까 그 아드님이 아버지를 감싸안고 아버지가 이제 칼을 못 맞게.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 부인이 또 남편이 못 맞게 아니라 남편이 또 끌어안았어요.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효자에다가 네. 열부니까 감동이 이런 사람은 감동을 해서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망 풀어주고 이제 가버렸죠. 우리 집안이랑은 정반대로 했군요. 아니, 유문신 선생님 때 같았으면은 서로 아버지 정말 설마 요즘에 그러셨겠어요? 정말 본받아야 될 그렇죠.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10가지 덕행 중에서 한 가지죠. 조상들이 쌓아온 10가지 덕목을 담은 동북오씨 세덕 10장. 첫 번째 덕목 점등예천은 후손들의 번창을 위해 등불을 켜고 하늘에 예를 올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90세의 창공에 올라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했다는 내용의 두 번째 덕목 고질폐장. 이 밖에도 망경대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시를 읊은 모습과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휴식을 취하며 글을 읽었다는 내용 등이 그림과 함께 담겨 있다. 조상들의 업적과 덕을 전하기 위한 후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귀중한 자료다.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제일 재미난 게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강 승집이라고 그랬죠. 네. 이건 예성강을 얘기해요. 예성강의 아름다운 모임.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십시오. 잘. 예, 그림 잘 보이는데 그때 지금 얘기하는 이제 여기 초상화의 주인공의 손자였대. 손자. 네. 손자 세 분이 있는데 이제 5분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한 분은 형조판서,
한 분은 황해도 도지사, 지금은 관찰사. 관찰사. 한 분은 개성 유수, 지금으로 하는 개성 특별시장 뭐 이런. 다 잘 되셨네. 어머님을 모시고 그 사이에서 황해도와 개성 사이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게 예성강입니다. 근데 무슨 잔치를 벌였겠어요 여기서? 회갑잔치. 위원님이 그냥 문제를 내버리신 거네요? 이 잔치를 하나 벌였는데 무슨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생일잔치 아니면 회갑잔치 아니었을까요? 자, 지금 여기 그림을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네네, 여기 좀- 잔치 풍경인데 여러분들이 뭐 가족 단서를 단합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족 단합대. 네, 아주 많죠. 그림을 잘 보시고 한번. 예.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네. 말도 뭐, 타고 오고. 자막하고 타고. 있는 아들들이 다 가마도 모인 타고 오고. 자리에 네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네네. 과연 무슨 잔치일지. 어머님을 위한 잔치네요. 네. 칠순. 네. 어머님이 무슨 상을 타셨다든가 그런 뭐 경화에서 찾는. 오지영 씨는 이런 가족들이 다 잘 됐으니까 그냥 어버이 효도잔치? 효도잔치. 아니라 효도잔치. 어머님이 무슨 자식들을 잘 길렀다고 뭐 나라에서 무슨 상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축하하는 걸로 이렇게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동석 씨는요? 형제들이 앞으로 잘 되라고 성사되라고 그런 잔치를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다들 모여갖고. 네. 답이 안 나왔으니까. 애매모호하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고위잔치 같아요. 고위. 여기 이 내용에는 고위 잔치라는 잔치라는 건 없는데 그원들 같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그 당시 수하에 있는 그 관에 있는 사람들 다 참석한 거예요. 밑에 딸린 군수들 그 안에 황해도에 딸린 군의 군수들. 기분 좋게 인정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책이 언제쯤 만들어진 것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가깝게 맞히시는 분께 또 인형 드리겠습니다. 네. 연도수로? 그렇죠. 종이나 이 그림이나 글씨 쓴 걸 보면 대충 감이 오긴 올 텐데요. 네. 쥐들은 모르죠. 저는 옵니다. 그래도요. 제가 퀴즈를 비슷하게 1700년도 한 번, 1700년도. 그다음에 한 1800년도 한 번, 또 1900년 초 한 번, 세 번 중에서요. 네. 근데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이요. 200년 전에 전 300년 전. 300년 전. 250년 전. 250년 전. 예. 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예. 이게 지금 1900초년쯤에 이루어진 거로 보입니다. 1900초. 그래서 근대에 만들어졌고. 예, 외국관이 여기 보면은 신문지가 보이죠. 아까 여기서 저희가 또 놀라는 거예요. 이게 250년 전, 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은 1700년도 정도, 1600년도 말이나 만들어진 것 같고 그것을 그대로 모사를 아까 이모라 했죠. 네. 이모를 1900년도 초에 이모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돼 보이는데요. 손을 많이 탄 것 손때가 그래서 같아요. 처음에 많이 그랬을 때 많이 됐죠. 예. 그만큼 후손들이 좀 많이 보셨다는 그렇죠. 선생님, 많이 사실은 봤다고 여기 보시죠. 앞에도 보여요. 신문.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들 우리 위원님께 직접 여쭤보시죠. 친절한 위원님. 자, 먼저 윤무식 씨 질문해 주시죠. 전 진동만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그림이나 글씨가 그렇게 저도 이제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딱 이렇게 근사다든가 멋있다든가 이렇게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림이나 글씨로 그 수준을 보면은 극히 높은 편은 아니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기록화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 교인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이 전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오지영 씨. 저는 김영복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결국 집안의 기록인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사료적인 가치로 봤을 때 동북오시 집안의 기록은 어느 정도 가치를 매길 수 있는지요? 사실 집안의 문제, 어느 집안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안이든 간에 저런 자료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동성 씨. 저도 김용복 의원님 요청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 한 집안의 지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저희 집도 비슷한 게 좀 있어요. 도박하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뭐 이런 거 좀 있는데 이런 책자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글로 남아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교훈 같은 것도 있고 유훈도 많이 있는데 그림으로 나온 건 저도 처음 봅니다. 그림하고 같이 되는 건요. 네. 그렇다면 가격 매길 때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김용복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만약 그 원본이었다면 1600년도 후반쯤에 원본이었다면 예. 예. 그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가의 한 10배 정도 나가겠죠.
10배 정도. 그러면 지금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예, 그걸 맞추시면 인형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추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문식 씨 500, 그리고 오지영 씨 300, 배동성 씨 500만 원. 윤문식 씨부터 여쭤볼까요? 네, 물론 저기에 써져 있는 것들이 그 가족 그 후손들을 위해서 교육 값어치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개인 집안의 일이고 그보다도 뭐 공자님, 맹자님 그런 저 좋은 이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본으로. 그거에 비해서는 값이 그렇게 썩 나갈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또 동복 옷이니까 옷자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개인 문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지영 씨는 300만 원. 각 집안마다 이런 기록들은 많이 좀 내려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900년대에 또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조금 낮게 정했습니다. 배동성 씨는 어떻게 해서 500만 원 측정하셨어요? 저런 책자를 보면은 한 300 정도 나갑니다. 글씨만 있으면 네, 그림 200 해서 네, 500만 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다. 네. 자, 이 동복 옷이 새덕 10장. 과연 TV쇼 진품 명품에서 감정한 최종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감정가 공개! 동복 옷이 집안에서 조상들이 쌓은 덕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만든 귀중한 자료입니다. 자, 과연 최종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자, 100만 단위 올라가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예.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만든 내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본이라면 1억 5천이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얘기겠죠. 예, 김용복 위원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그림 자체보다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이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것. 지금 사람한테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은 너네들도 함부로 살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림 꺼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사람도 쉽게 어린아이들이 내가 보는 어린아이 교육용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료적 가치와 이 집안에서 했던 어떤 그런 업적 이런 걸 높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림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진 선생님한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진동만 의원님.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림의 그 수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저것은 우리가 참 배워야 할 어떤 교육적인 그런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림만 저 정도로 수준에 있다면은 별게 아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이 정말 그 세세하게 잘 그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평가는 충분히 받아도 괜찮을 봅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아주 저희가 소중한 자료를 만나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